안녕하세요, 모두의 친구 블루딩입니다. 여러분은 부산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유명한 관광지를 갈 때 알아두면 쓸만한 신기한 잡다한 지식들, 알쓸신잡 부산편, 여러분을 위해 준비해봤습니다. 네, 황령산 봉수대부터 먼저 한번 가볼까요? 높이 427m의 부산시의 중심에 위치한 산 꼭대기에 있는 황령산 전망대. 제가 부산에서 가장 좋아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낮에 가도 밤에 가도 부산 전체의 광활한 전경이 내 발 아래 펼쳐지는 어디에서도 맛볼 수 없는 정복감을 느끼게 해주는 그런 특별한 장소인데요. 현재는 휴대폰으로 언제 어디서나 서로에게 연락할 수 있지만 원격 통신수단이 없던 과거에는 이 봉수대를 통해 국가의 긴급 상황을 실시간으로 전달했다고 합니다. 조선시대 세종 때 자리잡은 봉수제도는 봉화를 피워 올라오는 연기의 개수로 국가의 상황을 구분했는데요. 평화로울 때는 1개, 적이 국경지대에 나타났을 때는 2개, 적이 국경 가까이 왔을 때는 3개, 적이 국경을 넘었을 때는 4개, 국경을 넘어온 적군과 전투가 벌어져서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때는 5개를 모두 피웠다고 합니다. 지리적으로 부산의 정중앙 높은 산 꼭대기에 있기 때문에 과거에 굉장히 중요했던 황령산 봉수대는 현대에도 라디오, TV 송신탑 등이 세워지며 부산의 모든 지역에 정보 전달의 허브로서 그 역할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또한 이곳은 경치가 부산에서 가장 좋기로 유명한 곳이라서 사진이나 영상 촬영을 목적으로 하는 분들의 단골 코스 중 하나이기도 한데요. 광안리 불꽃축제 때 바라보는 경치가 환상적이니까 불꽃축제 때 황령산 봉수대를 방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산 꼭대기다 보니 평균적으로 기온이 3, 4도는 낮으니까 방문하실 때 이 점 참고해서 조금 더 따뜻하게 복장을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볼 곳은 송도 해수욕장입니다. 부산 서구 안남동에 위치한 송도 해수욕장은 길이 800m, 너비 50m, 평균 수심은 1에서 1.5m에 달하는 해수욕장입니다. 1913년 7월에 개장하여 한국에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해수욕장이고요. 과거에는 부산광역시의 원도심인 남포동 자갈치 시장 일대와 가까운 부산 최고의 휴양지였으나 광안리 해수욕장과 해운대 해수욕장 등이 개발되면서 점점 밀려났습니다. 송도 해수욕장의 최전성기였던 1960년대에서 70년대, 이때까지만 해도 송도 해수욕장을 찾는 피서객 수가 350만 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송도 해수욕장만큼 다사다난한 것도 흔치 않을 거예요. 처음에는 일제강점기 시절 일본인들의 관광자원으로서 필요에 의해 생겨났고, 한국 전쟁 당시 임시정부가 부산에 들어서면서 수많은 정치인들의 별장이 이곳에 위치하는 등 송도 해수욕장의 입지는 최고조를 찍었었습니다. 하지만 1970년대 후반 너무도 많은 인기 때문에 급격한 오염이 진행되어서 이 시점을 기준으로 해운대와 입지가 바뀌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그로 인해 과거에는 부산광역시 지정문화재였으나 1982년에는 문화재 지정도 해제되었다고 하네요. 거기에다 결정타로 2003년 태풍 매미로 거의 초토화되었다가 대대적인 보수를 통해 2007년에 현재의 모습이 완성되었다고 합니다. 현재는 지속적인 관리, 그리고 해상 산책로, 해상 케이블카 등 부대시설도 굉장히 많이 생겨나서 과거의 입지를 회복해내는데 성공을 하였습니다. 매년 5월 중순에는 송도 끝에 영도로 연결되어 있는 남항대교 걷기 행사, 그리고 8월 초에는 현인 가요제가 이곳에서 개최되는데요. 다양한 트로트 가수들도 대거 출연한다고 하니까 방문 시기가 맞는 분들은 꼭 들려보시길 바랍니다. 이번에 알아볼 곳은 태종대입니다. 부산 영도구 동삼동에 위치한 국가지정 제17호 명승지로서 이름의 유래는 신라 태종 무열왕이 들러서 활쏘기를 하고 연회를 개최했던 곳이라 하여 태종대가 되었다고 합니다. 부산으로 오는 관광객들이 반드시 들리는 코스 중 하나라고 하는 태종대는 울창한 숲과 바다가 어우러진 비경으로 굉장히 유명한 곳입니다. 태종대 전망로는 오토바이, 자전거, 이륜 자동차 등의 진입이 불가능하고
승용차 또한 내부에서 운행하는 다누비 열차와의 교통 혼잡을 피하기 위해 저녁 6시 이후로만 2,000원을 내고 이용 가능하시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걸어서 가기 너무 힘들 것 같아서 다누비 열차를 타고 이동하려고 했는데 하필이면 제가 온 날이 다누비 열차 운행이 중단된 날이었습니다. 네, 어쩔 수 없이 걸어서 한번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라가는 길에 길냥이 한 컷 찍어주고요. 4km에 달하는 전망로를 걸어가다 보면 고양이, 청설모, 까마귀, 쪽제비 등의 야생동물과 심지어 반딧불이까지 볼 수 있으며 전망로 중간쯤에 위치한 태종사는 수국꽃으로 유명한데 6월 말에서 7월 초에 수국축제를 하니까 시기를 맞춰 방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걷지 않고 태종대를 둘러보고 싶으신 분들은 영도로 오지 않고 자갈치 시장 앞에서 출발하는 크루즈를 타고 태종대를 둘러보실 수도 있습니다. 하루 5회 운행한다고 하며 현재 기준 개인 19,000원, 소인 만원이라고 하니까 참고해주세요. 가장 깊숙한 곳에 위치한 태종대의 전망대에서는 맑고 미세먼지가 적은 날에는 일본의 대마도가 보이기도 합니다. 또한 대마도가 가까이 있어 일본 통신사 전파가 미약하게 잡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전망대와 가까운 절벽 쪽에서는 사진 찍기 좋은 등대도 있고요. 수많은 절경들이 있는 장소니까 아직 안 가보신 분들은 꼭 방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번에 여러분들과 함께 찾아볼 곳은 이기대 공원입니다. 부산 남구 쪽에 위치해 있고요. 볼거리가 굉장히 많은 곳이에요. 풍경과 경치와 바다와 숲을 함께 즐길 수 있는 곳. 지금부터 함께 한번 알아볼게요. 안녕. 미안, 내가 먹을 게 없어 지금. 다음에 또 오면 먹을 거 갖고 올게. 이기대라는 이름은 임진을 한 당시 왜군들이 수영성을 함락시키고는 부근의 경치 좋은 이곳에서 수입판을 벌였었는데 기생 2명이 외장을 술에 거하게 취하게 한 뒤 끌어안고 절벽 아래 바다에 뛰어내렸다고 해요. 2명의 기생을 기리는 뜻에서 이기대라고 지어졌다고 합니다. 논개의 스토리와 굉장히 유사하죠. 이곳에서 바라본 광안리, 해운대구 일대의 스카이라인을 찍기 위한 사진가들이 많이 방문한다고 하네요. 이기대의 끝에는 5,6도를 바다 위에서 감상하는 듯한 느낌을 느끼게 해주는 5,6도 스카이워크도 있습니다. 5,6도 스카이워크는 유리의 품질 관리를 위해 입구에서 덧신을 신어야만 이용 가능하며 덧신 이용은 무료이니 안심하고 사용하셔도 됩니다. 바로 옆에 있는 5,6도는 조수간만 및 보는 사람의 위치와 방향에 따라 섬이 5개로 보일 때도 있고 6개로 보일 때도 있다 하여 5,6도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바위 절벽을 따라 구름다리와 울타리를 낸 곳이라 경치가 일품입니다. 이기대를 둘러싸고 있는 산책로는 문화부가 지정한 동해안 탐방 도로 해파란 길의 초입구로서 드라이브 추천 코스, 트레킹 추천 코스, 산책 추천 코스 등 5,6도 스카이워크에서 시작되는 해안 산책로가 4.6km나 이어져 있는데 해안 산책로만 주파하는데도 3시간이 넘게 걸린다고 하니까 중간중간에 펼쳐지는 절경과 함께 인생샷을 찍으면서 쉬엄쉬엄 천천히 산책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지형 특성상 산길도 많고 계단도 엄청 많으니까 운동화 같이 편한 신발을 꼭 착용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지금 제 뒤에는 해운대 해수욕장이 보이고 있는데요. 해운대 해수욕장뿐만이 아니라 해운대 끄트머리에는 동백섬이라는 굉장히 뷰가 좋은 섬이 있거든요. 이번에는 그 동백섬이라는 섬에 대해서 저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바로 가시죠. 요즘 날씨가 엄청 추워져가지고 오늘 진짜 몸을 꽁꽁 싸매고 포장을 하고 왔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오후에 날씨가 굉장히 따뜻한 편이라서 지금 굉장히 곤란하네요. 꽤 많이 걸어야 되는데요. 동백섬은 해운대 해수욕장의 끝에 위치한 섬이지만 해적작용으로 육지에 붙어서 반도 형태의 육궤도가 된 섬입니다. 동백섬이라는 명칭답게 겨울부터 봄까지 동백꽃이 많이 피는 섬인데요. 동백꽃과 소나무숲 그리고 바다가 어우러진 풍경 덕에 먼 옛날부터
유명한 시인 묵객들이 즐겨 찾는 곳이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통일신라시대 말기의 문인 최치원의 발자취가 남아있는 유적지이며, 최치원은 현재 해운대 해수욕장 위치를 방문하였을 때 그 경관에 감탄하고 자신의 호인 해운을 따서 해운대의 지명을 지었다고 하네요. 최치원의 해운대 동백섬에 대한 사랑이 현대인들에게도 이어져 오는 것 같습니다. 섬의 크기가 그렇게 크지는 않아 여유있게 걸어도 한 바퀴를 20분 정도면 돌 수 있고요. 누리마루 에이펙 하우스는 무료로 입장하실 수 있으며, 당시 가톡의 대표가 앉아서 회의를 진행했던 회의장 내부도 들어가 볼 수 있고, 회의가 끝난 후 모여서 기념사진을 촬영했던 발판도 1층 야외에 그대로 남아있어 그 발자취를 느껴보실 수 있습니다. 2010년에 누리마루 에이펙 하우스 근처에서 클레이모어 6발이 발견되면서 이곳이 후방 지뢰 매설 지역 중 하나라는 것이 밝혀졌는데요. 지금도 이 지역에는 미확인 또는 유실된 지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지정된 탐방로가 아니라면 들어가지 말아야 하고, 번개가 치는 날에는 섬에 들어가는 것을 삼가해야 된다고 하니 그 점 꼭 유의하세요. 오늘은 황령산 봉수대, 송도해수욕장, 태종대, 이기대, 동백섬 5군데를 알아봤습니다. 관광지를 찾아갈 때 그냥 가는 것보다 이러한 정보들을 갖고 찾아간다면 그곳에 대한 새로운 시각으로 더 즐겁게 명소를 즐기실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다음에 더 알찬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모두의 친구 블루데이였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댓글까지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은 크리에이터 스튜디오 상상 플러스 부산과 함께합니다.